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준석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댓글창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로 굉장히 뜨거운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윤석열 후보의 요청이 있으면 선대위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인터뷰에서 또 다시 선대위 복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과연 무엇일까? 이 작가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모르죠, 저도 뭐. 이제 정치는 명분이 가장 중요한데 네. 본인이 선대위를 뛰쳐나왔잖아요. 네. 그럼 다시 들어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명분은 누가 줄 수 있느냐? 후보밖에 못 줍니다. 네. 근데 후보는 이미 울산 해동 때 한 번 머리를 숙였잖아요. 자존심을 굽히고. 근데 윤석열 후보 스타일상 두 번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명분이 없죠, 뭐.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본인이 또 그렇다고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은 뭐 이준석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에 방송 출연을 더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 외부에서는 또 유튜버들이 뭐 성상남구까지 제기한 상태잖아요. 내우 외환 안과 밖이 다 적으로 둘러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심경이 괴롭고 복잡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뭔가 본인이 손절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위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또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당대표로서 뭔가 이제 물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참 골치 아플 것 같긴 합니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서 패하면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진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후보가 지는 게 아니고. 뭐 후보는 뭐 당연히 지는 건데 우리 정치가 그냥 비정하고 비열해서 누구 때문에 졌다. 꼭 그렇게 몰아가거든요. 누구 한 명에게 꼭 책임을 씌우려고 하죠. 그럼요. 네, 그것도 이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고 가장.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게 이준석이 될 것이다. 타깃이.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요즘 악몽을 꾼대요. 그래서 털 깎인 매머드에게 쫓기는 악몽을 꾼다라고 해서 오늘 이것도 좀 기사화가 됐던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 처음에 그 울산 해동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잘 이제 면도한 멤버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빗대면서 지금 자신의 심경을 나타낸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인터뷰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뷰가 언론에 실리면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안 나오고 중심이 이준석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근데 좋은 모습이 아니고 지금 갈등으로 비춰지니까 전체 판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에게 복귀를 요청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당대표 역할을 잘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오면 오고 말면 많은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아니 오면 좋은데 네.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김종인 위원장도 예. 온다면 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울산 때는 네. 주위에서 이준석이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갈등이 오래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조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결단해서 울산까지 가서 화합하는 모양새를 비쳤는데 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나 당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준석의 몫은 청년 2030 남성들의 표를 잡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표는 내가 당대표지 지금 청년 당대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을 축소시키면 난 할 수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민의힘 내용이 상당히 오래 가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 내분도 그렇습니다만 외곽 공격이 지금 너무 세게 들어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본인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항변하더라도 네. 그 가세현에서 폭로를 그만둘 것까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비방죄를 이제 허위사실 유포야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상처는 이준석 혼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이런 시점에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의힘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지자들의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는 그럼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있을 때나 뭐 미래통합당 있을 때의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지금 안 보이죠. 네. 예전에는 본인이 칼럼 휘두르면은 일렬 정도로 쫙 앉아보는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자신의 마지막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이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물러날 수 없다. 배수진을 못 친다. 뭐 그런 이유도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 뭐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은 정권을 잡았을 때 김종인 총괄본부장이 뭐 큰 역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미련을 두고 지금 카드를 버린다거나 이런 걸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전에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장이 지금 없다. 그러면 후보가 사실은 선장이 돼야 되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선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선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좀 없어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말 최근에 전 생각나는 거 내각제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 말고는 지금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이런 내용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 내각제도 사실은 네.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180석은 저쪽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 오랜 꿈인 내각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대통령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김종인 법부장이 잘하는 게 프레임 전환인데 네. 내각제 던졌는데도 뭐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네. 프레임 전환에도 실패했다. 그렇습니다. 뭐 앞서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성상납 의혹,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두고 지금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보니까 뭐 하태경 의원은 이 갈등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뭐 나도 뭐 제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작가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평론해 주신다면요? 우리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네. 그 기사도 많이 됐고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도 이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인터뷰 전문이 올라왔는데 네. 진보 커뮤니티, 보수 커뮤니티 할 것 없이 하태경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윤석열과 이준석 저렇게 싸우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민주당이 기획했다. 그리고 가세현하고 손잡고 네. 기획했다고 하면 그 이준석은 아웃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그걸 바라겠습니까? 계속 싸우는 걸 민주당은 바라는데.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럴 능력이 없는 집단입니다. 네, 그런 음모나 설계라든지 뭐 그런 거에 능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설계할 정도로 뭐 이제 힘이 있었다면 윤석열 후보가 여당의 검찰총장이 야당의 후보로 그렇죠. 대선 후보로 나가는 거 가만뒀겠느냐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죠. 거기다가 뭐 재보궐 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졌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이준석 대표의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TV 토론을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중범죄자라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인격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토론회를 자꾸 도망다니는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분을 중범죄자다. 그러면은 그 중범죄자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인격이 부족하니까 토론하지 않겠다. 이것도 일반 국민이 생각했을 때는 토론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구나라밖에 안 여기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토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뿐만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다 토론에 빨리 나와라.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92년에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가 끈질기게 토론회 하자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네. 그때는 토론회 안 해도 이긴다고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그 토론회 하면 김영삼의 모자란 자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피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냥 이회창, 노무현 토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80회 가까이 80회 넘게 했다고 토론을. 네.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거죠. 2012년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또 토론 회피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 대통령 뽑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당했죠. 그래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 보여야지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하려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들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 예. 이제 뭐 지상파 토론 나가고 뭐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법정 토론회만 하겠다라는 윤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침대 축구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당선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지지율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2년 대선처럼 혹은 2012년 대선처럼 후보가 좀 많이 앞서간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왜 앞서가는데 굳이 토론에 가서 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여론을 뒤지고 있잖아요. 뒤지고 있는데도 안 하겠다는 것은 이거 뭐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16번 토론했잖아요. 하면 할수록 토론 늘었거든요. 특히 홍준표 후보하고 1대1 토론 맨 처음에 했을 때 다들 그 윤석열 후보가 아마 굉장히 큰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고 지난번 국민의힘 토론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혀봐라. 일단 무조건 피하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이거는 저도 마이너스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론회를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두 후보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던진 이야기를 국민들이 스스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주말에는 이제 주식 유튜브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출연을 했는데 경제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조회수를 넘겼다고 하고요. 윤석열 후보도 뭐 180만, 뭐 2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일단 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능에 출연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로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더더욱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치적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유튜브보다 좋은 게 없죠 사실은.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300만 이상 조회를 했다고 하면 TV 나가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식백과 그러니까 게임 유튜브였죠. 게임 유튜브 채널이죠. 거기 나가고 그다음에 3% 주식 채널이죠. 이렇게 나가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땄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주식백과 나가기로 했어놓고 캔슬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 안철수 후보가 갔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 가서 또 점수를 많이 땄어요. 이번에 지지율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뭐 꼭 지식백과 출연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이제 토론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피하려는 움직임을 앞으로도 좀 계속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일정은 다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한중 청년 관련한 발언이 또다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경을 넘는 망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작가님은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참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냉전 시대 사고 방식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한미일이 공조해야 된다. 한미일이 공조해서 그럼 중국을 포위하자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수출 물량, 수입 물량 중국하고 제일 많은 교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 그럼 그럴 수 있죠. 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저 동북 공정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도자는 그런 혐오 감정을 없애게 노력해야지. 그거 맞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건 큰 말실수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 입장 바꿔놓고 일본에 수상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 일본 국민이 한국 국민을 싫어하고 한국 국민도 일본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전 세계가 윤 후보의 입에 집중을 또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윤 후보가 오늘 이제 TK를 찾았습니다. 이제 오늘 자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고려한 방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니 원래 TK는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이번 선거에서 과거처럼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밀어줄 것인가? 거긴 좀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상대 후보가 처음으로 TK 출신 민주당 후보예요. 뭐 그런 점 고려하고 또 뭐 홍준표 후보가 만일 당선이 됐다고 하면 경선에서 이겼다고 하면 홍준표는 TK
TK가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TK에 연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번 TK에서 잘 못하면 이재명이 30%도 갖고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텃밭을 좀 다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전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좀 더 빨리 방문했어야 되고 앞으로 더 많이 방문해야 된다. TK 지역은. 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 뭐 마지막으로 해보면 대선 슬로건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사실 대선 중간에 슬로건을 바꾸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귀에 안 오는데요? 이 슬로건이 귀에 탁 들어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거 자체가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겠지만 그렇죠. 예, 미치지 그래도 않는데 좀 아쉽다. 예, 그 슬로건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네. 그전 슬로건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가 이재명은 우리 국민이 이재명한테 도덕성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추진력 일자라는 거. 그래서 슬로건을 이재명의 장점인 이재명은 합니다로 했는데 바꿨다고 하는 것은 네. 이번 선거판에 들어와서 그럼 이재명은 합니다를 못 보여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못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후보 모두요. 예, 오늘 이동의 축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축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